세계 물포럼 현장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자원봉사자 운영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2015 세계 물포럼에 참여해 주제별 과정 세션을 주재하고 국내외 6개 기관과 물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덕군의회가 원전 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요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민투표가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학병원 장례식장이 몇 년 전에는 가짜 수의를 팔다 적발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일부 남하에서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봄 날씨의 변덕이 무척 심하죠. 어제 퇴근길 무렵에는 강풍이 불고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늦은 밤부터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세차 계획을 미뤄두시는 게 좋겠고 나들이는 일요일보다 토요일이 더 낫겠습니다. 오늘 우산을 챙기실 필요는 없겠지만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황사 마스크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오전 한때 옅은 황사가 내려질 가능성으로 보이는데요. 이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 물포럼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바로 투입이 되는 등 자원봉사자 운영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에는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행사장 안내는 물론 수송, 통역, 가이드 등 14개 분야에서 대구 경북의 얼굴이 되어 말 그대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쉼없이 일해야 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서 있기만 하다 돌아가는 등 업무 배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쉴 수도 없고 휴식 공간도 있다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계속 회의를 내서 일단 이어서 계속 가니까 쉬지를 못해요. 너무 우리한테 신경 안 쓴다고. 저희 안 나와도 뭘 안 하거든요. 오늘도 안 나오시는 분 계시고. 국제 행사 자원봉사 경력이 많다는 한 봉사자는 제대로 된 현장 교육이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교통에서도 어떻게 하라 하는 지시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어디 간다 하는 방향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날 건의를 했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급기야 일부 봉사자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는 자원봉사자 선정과 교육을 도맡은 대행업체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그러면 교육을 부실하게 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는데 받아들인 자원봉사가 그냥 설명이 부족했다 어떻게 하라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자원봉사자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려니 곧 폐막이라며 씁쓸해했습니다. 이 세계인이 모이는 국제 행사인 만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과 준비를 더 철저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제7차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마지막 날인 오늘도 다양한 학술 논의와 행사가 이어집니다. 엑스코 대구에서는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보건력과 재난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위험과 불확실성 모니터링 세션을 시작으로 세계 물위원회의 물과 도시, 세계 식량기구의 식량을 위한 물 등의 다양한 세션이 이어집니다. 또 1층에서 진행 중인 세계 물 관련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전시 박람회는 오후 5시까지 계속됩니다. 지난 12일에 개막했던 제7차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오늘 폐막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폐막식에는 80여 개국 장차관과 자치단체장, 물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 등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폐막식은 올해 처음 신설된 대구 경북 워터프라이즈 시상식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환송사, 그리고 제8차 세계 물포럼이 열리는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주지사에게 세계 물포럼 대회 깃발을 전달해주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안동시가 2015 세계물포럼에 참여해서 주제별 과정 세션을 주재하고 국내외 6개 기관과 물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목적댐이 2개나 있는 안동시가 명실공히 물교육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5 세계물포럼에서 안동시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주제별 세션 과정을 주재했습니다. 안동시는 이 자리에서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다목적댐이 2개나 건립되어 있는 안동 지역의 특성과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관광지와 연계된 물의 중요성과 안동에서 진행된 각종 물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물교육 중심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물포럼 기념센터가 이제 안동에 개관을 했고, 앞으로 이제 국제적인 이 물교육 관련이 계속 안동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그러한 물교육, 물관광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 안동시는 또 한국물포럼, 안동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3개 기관과 미국의 프로젝트 웹 파운데이션 교육재단 등 국내외 6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물 관련 정보 교환과 물교육 매뉴얼 개발, 물 파트너십 유지로 환경과 수자원 관련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기관들과 협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또 물의 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동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세계 물포럼에서 변방에 머물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앞으로도 물 문제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상북도가 제7차 세계 물포럼의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물포럼을 통해서 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정부의 물산업 정책, 물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본격 추진되는 계기가 됐고, 도내 118개에 이르는 물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구 경북 물산업 발전, 수에즈 환경그룹 등 글로벌 물기업과의 협력 기반 마련,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새마을 운동 전파 등 지방 외교의 지평도 넓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특위위원과 의회 사무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전략기획팀 회의를 갖고 조례정비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현행 조례 609건을 전수조사해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개정된 맞춤법에 맞지 않는 조례, 또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 등 정비 대상 조례를 찾아 통폐합 등의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한 목공소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목공소 건물 99제곱미터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의회가 원전 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실제로 영덕에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영덕군의회는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원전특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걸림돌이 많습니다. 먼저 주민투표법을 보면 원전 건설 등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이에 따라 최소한 2억 원으로 추산되는 예산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영덕군의회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원전 추가 건설에 필요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럴 경우 군의회는 강원도 삼척의 경우처럼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 주도로 하되 모금 운동을 해서 민간이 모금을 해서 해야 될 거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역량을 모아가지고 충분히 헤쳐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원도 삼척은 지난해 10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투표 비용 5억여 원을 모금하고 주민들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원전 찬반 주민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영덕군 의회가 주민투표 결의안을 채택해 준 것들을 힘입어 추후에 주민투표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투표가 성사될 경우 주민들의 의사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지역 내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원도 삼척은 도지사와 삼척시장이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영덕은 그 반대 상황이어서 시민 주도의 주민투표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4주의 늑골 골절상을 입힌 뒤 2달 뒤에도 폭력을 휘둘러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중했고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취약한 지위에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하루 동안 나들이콜이 무료로 운행됩니다. 대구시는 오는 월요일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복지 카드를 갖고 있는 장애인에게 탑승 1시간 전에 전화 신청을 받아 나들이콜 차량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에는 개인 택시 45대를 포함해서 총 148대 나들이콜이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행되고 있는데 하루 평균 1,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 최근 보도해드렸는데요. 몇 년 전에는 가짜 수의를 팔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례업계의 부패골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원들이 차명 계좌를 만들어 납품업체로부터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온 대구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5년 전에는 인조섬유가 섞인 값싼 수의를 100% 명주로 만든 고급 수의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많게는 서너 배 이상의 폭리를 챙겼는데 당시 해당 병원은 자신들도 납품업체에 속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쪽적으로 그렇게 막 세밀하고 어렵다가 이렇게 해보고 저래 해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추어.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들의 몫이었지만 해당 병원은 기존의 관행을 유지했고 결국 노골적인 리베이트 비리가 터진 겁니다.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게 장례식장이나 상조업체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보니 속칭 전화비로 불리는 리베이트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이제 아직 장제를 결정 못했을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의 그 말 한마디가 유족들을 결정하게 하는 큰 그런 부분이니까. 문제의 장례식장 직원들이 차명 계좌를 터 노골적으로 리베이트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7월은 경찰청이 전국적인 장례 비리를 수사하던 때였습니다. 10달 동안 리베이트 수수 등 장례 비리 20건을 수사해 1,100여 명이 적발돼 범죄 수익만 1,0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대학병원 장례식장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업계 전반의 문제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지 또 이참에 고질적인 장례 비리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자, 7회 호미곶 돌문어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포항시 호미곶몇 해화가지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지역 특산물인 돌문어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문어잡기 체험과 문어 깜짝 경매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호미곶 돌문어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호미곶 앞바다에 서식해 육질이 쫄깃하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전국적으로 연간 500여 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우수농 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역 간 경제 협력 사업으로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직거래 장터에 나오는 농수축산물은 대구 경북시군구청에서 추천한 150종류가량이고 시중보다 10%에서 30%가량 싸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제품을 팔려는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아마존과 이베이, 라쿠텐 같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 페이지 번역은 물론 홍보와 배송 등 모든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업 신청을 오늘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대상은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에 종사하며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됩니다.
대구본부 세관은 대구 경북의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법규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를 심사해서 주식회사 일지테크, 대구텍 유한회사 등 우수업체 6곳을 선정하고 공인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들은 통관 절차에서 수출입 검사가 생략되고 관세 조사가 면제되는 등 관세 행정상의 편의가 제공되며 주요 교역국과 통관 절차 때도 같은 혜택을 받아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변덕이 무척 심하죠. 어제 퇴근길 무렵에는 돌풍이 불고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늦은 밤부터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세차 계획 미뤄두시는 게 좋겠고요. 또 나들이는 일요일보다 토요일이 더 낫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오늘 구름의 양이 많지 않아 하늘이 깨끗합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6도로 어제보다는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낮에는 20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서 내륙 지역도 오늘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북부 지역 봉화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울진과 포항, 경주의 낮 기온 역시 21도로 예상되고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의 등산지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늦은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